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릴 바가 있어요. 저 네모가 이 동그라미까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거지. 어떻게 오는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게 저 네모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 이 정도로 노력을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 정도 굴리시면은 이 정도로 또 모서리들이 둥글게 훨씬 더 좀 굴르는데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약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원형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점진적 과부하라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운동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것도 있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1년 운동을 했을 때 내가 근육을 키운다 그러면 피트니스에서 PT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가서는 저한테 1년을 평균 경기를 10번씩 해요. 그 다음날 가도 10번씩 해요. 한 3일째 되면 12개 해야 돼요. 그럼 우리 3일 만에 12개를 해요. 그리고 4일째도 12개 하라 그러고요. 5일째 되면 15개 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한 5일 지나면 15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개, 19개, 20개. 근데 그걸 다 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할 때는 이렇게 과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거를 굴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저 에너지로 이렇게 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린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 하우는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원형을 그린 거죠. 저게 동일한 네모인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예전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예전에 기사님들이랑 주민들을 따로 교육을 시켰을 때, 또는 우리 이 교육을 해서 한 30회쯤 될 겁니다. 그때 한번 거론한 게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워라. 우리 일을 하는 게 있어. 이현세 작가님의 스승이 이현세 씨한테 얘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천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앞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결국은 경쟁을 하는 건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의지했냐 그러면 제가 우리 디테일 책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장씩 그려라.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1년이면 365장이고 한 3년 정도 되면 1000장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하루에 2장을 그렸다 그러면요, 1년 반이면 1000장을 그리는 거고요. 동일한 3년을 그렸다 그러면 2000장을 그리는 거예요. 3년 만에 나의 경쟁자와 내가 2배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하냐 그러면요, 그 한 장을 안 그리는 거예요. 오늘 이 행위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이 행위를 했을 때 일주일 후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고, 한 달 정도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1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야호! 하고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기 힘들었고 내가 처음 경험했던 부분들이 1년 후에 이렇게 야호!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60년을 살았는데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방법. 오늘 하루 무언가 하는 거예요. 선 하나 걷는. 여기 기사님들, 주인님들 있으면 오늘 하루 하나만 보고 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하루 목공이 들어와서 패브릭 판넬을 붙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명이 붙이더라. 근데 그걸 재보니 한 30회매더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 됐는데도 어떤 공장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데 그 공장의 하루 일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저 점진적 과부하를 극복하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 하루 하고요. 그 다음 날도 무언가 하루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버텨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한 달 진행하는 거고요. 그것은 1년 진행하면 그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면 나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셨을 때 제가 꼭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운동한다고 했을 때 PT를 갔냐라고 제가 꼭 물어요. PT를 갔냐? 안 받는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서라도 PT를 꼭 받으셔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가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게이지로 뽑는 거예요. 내가 10개 하고 힘들면은요, 거기서 드롭이에요. 그리고 나는 운동했다라고 내 스스로한테 내가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움직인 거지. 내가 운동을 간 게 이유가 뭡니까? 근육을 키우고 내 건강을 위해서 갔는데 거기까지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시간 운동을 하는 동안 PT 돈을 줘도요, 끝날 때는 약 10분 정도 와가지고 옆에서 합니다. 뭐 일례로 팔굽혀펴기 1회 10회, 10회, 3세트. 그 정도로 내가 했어요. 왜? PT자가 그 정도로 보고 알거든요. 저 사람은 10개 3세트를 계속 하네. 그리고 거기서 쉬네. 그러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10분 동안은 내 컨트롤을 받으라고요. 10회 3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두지 않아요. 10회 2회만 더 하시죠. 좋겠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딱 한 번. 10회 2회만 더 하세요.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0회 딱 한 번 더 합시다. 그 마지막에 하는 2%, 그 마지막에 하는 10회 1회 또는 2회가 지방을 태우고 실질적인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점진적 과부하를 쓰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자기 게이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 운동했어. 조금 힘들면 쉬어. 그게 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내 근육이, 나의 지방이 타기 시작할 때 내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태워야지 근육이 됩니다. 여기 남성분들은 군대 많이 가셨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맨 처음에 할 때는 빨간 줄이지만 무엇이든지 맨 처음에 일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순간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사이클링이 되는 겁니다. 도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미션은 저렇게 내부로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든 간에 결국은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점진적 과거를 통해서 나의 스킬, 나의 기술력을 키우는 겁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밥 먹고 나서 무조건 했던 것들이 프리마브 가다. 자기 방어 기술. 밥 먹고 맨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하냐 그러면요. 실전에서 그걸 계속 하지 않고 내가 그게 어떤 외부에서 나한테 충격이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맞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크리블마가는요, 내가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급소를 피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일례로 무언가가 흉기가
무기가 나한테 정면으로 됐을 때 내가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몸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베이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급소가 지키면 나는 단이 죽고 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주먹이 날라오면 내가 고개 한번 틀어주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내가 급소를 맞는데 내가 고개만 틀므로 해서 급소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반대 공격을 하면 내가 이길 확률이 있는 거예요. 동영상 찾아보면은 프리구멍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거를 그냥 맨날 시켜요. 우리 걷듯이. 밥 먹기 전에 시간 잠깐 나면 그거 하고, 운동 시간이면 시간 잠깐 나면 그거 시키고, 계속.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1년이라는 기간으로 했지만, 어떤 것들은 10년이 그 과정을 계속 밟아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진짜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3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5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은 걸린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빨간 걸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시간에 투자하지 않는 자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목표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달성할 수 있어요. 절대 이 과정이 스킵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와 등과교환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등과교환의 법칙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들으셨잖아요. 내가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값어치만큼 줘야지 그거와 교환해서 내 거와 될 수 있는 게 등과교환이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쉽게, 이게 쉬워져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이 완프로아가 이렇게 쉽게 야호 해야지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안 오면 계속 그 하나의 일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이 문제를 다 풀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섰을 거고, 빨리 쓰는 사람은 여기서 섰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섰을 수 있죠.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그 다음 챕터 2로 못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시간과 잘 등과교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1년차를 거두신 분도 똑같고 5년차, 10년차, 20년차, 25년차를 걷고 있는 분들도 이거는 본인에 대한 언론이에요. 오래 교육하고 있잖아요. 배운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는 챔피언이라는 교육 시간에 했듯이 내가 이때까지 안 해본 게 뭐지? 그게 언어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한번 이 프로세스를 걸쳤다고 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자도 이만큼은 또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안 해본 그 윗레벨이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잘 견디시라는 겁니다. 점진적 과거를 극복한 자만이 내가 하는 일의 레벨을 올릴 수 있고 내가 가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달리 한번 볼게요. 오늘, 다음, 반년 이렇게 지났어요. 똑같은 겁니다. 10의 에너지, 9의 에너지, 10의 에너지, 5의 에너지예요. 여기에 보면 이만큼씩의 동그라미 숫자가 있잖아요. 내가 쓰는 힘은 똑같아요. 10의 에너지입니다. 요만큼 오면은 9로 굴러갑니다. 나의 여분의 에너지가 1이 나와요. 이만큼 오면은 7의 에너지로 굴러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그림상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똑같은 것을, 새로운 것을 10의 에너지로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 똑같은 메모가 여기 이 정도 계속 해오면은 9만 쓰시면 돼요. 그럼 나한테 1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 똑같은 메모가 이쯤 오면은요 7의 에너지로 구동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근육이 늘어났으니까. 내 근육이 없었던 근육이 생겼던 겁니다. 3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1년쯤 오면은요 저 네모가 5의 힘으로도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는 이만큼이 더 여분이
여러분들이 복리라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보면 여러분한테 복리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단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은 계속 시도 에너지가 요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한테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나면 1의 에너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 1이라는 거는 이거 하고 나서 영혼의 에너지가 1이니까 다음 넥스트 플레이하기에는 무지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궁극적으로 전진적 과거를 통해서 빌드업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나 이두박근이 커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약에 뭐 스포츠 선수라 그러면 내가 뭐 축선수라 그러면 다른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고요. 내가 단거리 선수라 그러면 스프린트, 100m, 200m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근육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단거리는 근육으로 다니는 거고요.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근력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근육을 여러분들이 키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단거리를 달리고 싶은데 근력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인자가 못 됩니다. 거꾸로 내가 단거리를 달리고 싶은데 마라토너의 체형을 가지면은 또 못해. 그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빌드업을 벌써 제가 3이라고 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부분이 3번입니다. 점진적 과부하가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주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천재 얘기했는데요. 천재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하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사실 물밑 과정이에요. 이 노력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사이클을 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흔히 왜? 이 과정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쟤는 천재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았던 거고요. 단지 이 행위를 물밑에서 충실히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니 그 사람은 천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력은 안 보고 나는 여기서 끝났고 나는 저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천재라고 얘기해요. 천재성이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얘기를 연습하고 학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이 지난함입니다. 지난함. 아주 지루하고 하기 싫고 이 지난함 과정을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 과거를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을 넘으라는 겁니다. 98%까지 끌어오면 서프라이즈한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냥 액체 그대로인 거죠. 이 물을 98도까지 끌어오면 바글바글바글 끓기만 하는 거지 그냥 액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0점 플러스 마이너스 0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과 육지면이 서로 만나는 지역은 물을 끓였을 때 임계점이 플러스 100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0도가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잖아요. 물성이 변하잖아요. 서프라이즈하는 현상이. 그래서 임계점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책에는 이 임계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98도로만 끓을 거라는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남은 2%. 그 2%의 노력을 끝까지 해주신다 그러면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 시도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아까 보셨잖아요. 플러스 5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이게 1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점진적으로 저기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오면 이게 4개가 아니라 6개가 될 수 있고 7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그게
많이 있잖아요. 한 끗 플러스 한 끗이 천지 차이. 천지 차이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천지 차이는 저기 적혀 있는 점진적 과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같은 엔지니어 이쪽은 이 점진적 과거에 대한 사항은 겁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빌더, 운동 용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워딩을 제가 이렇게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 빌더를 꼭 하셔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 꽃이라고 갖고 있는 것들 힘들게 갖추고 있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빌더를 반드시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플러스 이 10은 무조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 부분에 대한 사람은 이 과정을 걸치면서 경험이 추적되고 그런 것들이 지혜라는 지혜, 슬기로움이란 단어로 치환해내는 겁니다.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10의 에너지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바로 봤기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한 플러스 알파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패스트트랙이 걸렸을 때 다른 생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거기서 그냥 딱 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꼭 이용을 안 해도 그래요. 다른 걸 하시더라도 점진적 과거에 대한 사항은 너무 힘들어요. 왜? 저기 지난해 지루해요. 그래서 다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지. 누구나 다 하는 거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못 가는 걸 내가 하는 것도 그게 내가 성취하는 거고 그게 나의 자존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은 없는데 뭐가 많은지 아세요? 자존심은 많아요. 이 과정을 많이 걸으면요, 자기 자존감이 하늘입니다. 내 자존감이 위에 있으면요, 그 남은 것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이 미치니까 그걸 먼저 앞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자존심 아무 상관, 남들이 벌써 다 아는데 내 레벨이 저 위에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굳이 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얕은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점진적 과거를 통해서 이런 빌드업을 통해서 꼭 12대 안에 다가오는 임대점은 꼭 넘어주셔라. 이거는 그 나이, 지위, 모와 남녀